자, 큐베이스에서 저희가 음악 작업을 할 때 외부로부터 그 오디오 카드나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입력되는 그런 오디오 신호, 또 큐베이스에서부터 오디오 카드나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외부로 출력되는 그런 오디오 신호, 그런 오디오 신호에 대한 설정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그 메뉴는 큐베이스 단축키 F4를 누르면 이제 열리는 VST 커넥션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같은 방법으로는 Devices 메뉴에서 VST 커넥션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자, 이 창은 큐베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오디오 신호의 그 흐름에 관해서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저희가 주로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홈 스튜디오를 이제 위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6가지 탭 중에서 Inputs하고 Outputs, 그 다음에 Group and FX, 이 3가지를 이제 주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풋은 입력이고 아웃풋은 큐베이스에서 외부로 이제 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FX는 에펙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소리들, 또 오디오 신호 중에서 여러 개를 이제 묶어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내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xternal FX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에펙터를 갖고 계신 분들, 그 큐베이스에 있는 에펙터 외에도 외부 에펙터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xternal Instrument 같은 경우에는 외장 신디사이저를 갖다가 설치를 하시고 그 패치까지 설치하신 분들이면 여기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녹음 부스 관련된 그런 음향을 이제 설정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 스튜디오 유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 그 다음에 그룹 FX 같은 경우에 이제 이 3가지를 많이 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가상악기만 사용한다, VSTI로만 작업을 하고 외부에서 녹음되는 일도 없다, 그리고 외부로 또 나가는 것도 이제 그냥 듣기만 하고, 또 외부 믹서도 사용 안 하고 외부 멀티 트랙 레코더 같은 것도 없다 하실 때는 그렇게 여기서 중요하게 할 게 없습니다. 이 그룹하고 FX 같은 경우에는 또 트랙 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과정을 그냥 지나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장 신디사이저라든지 아니면 기타 녹음, 그 다음에 보컬 트랙, 노래를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노래를 불러서 보컬 트랙을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인풋에 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장 믹서로 이제 따로따로 큐베이스에서 작업한 오디오 채널들 따로따로 외장 믹서로 내보낸다고 할 때, 또 외장 멀티트랙 레코더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녹음을 또 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 아웃풋 쪽에 이제 좀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인풋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입력이죠. 말 그대로 이제 오디오 카드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갖다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신이 사용하는 오디오 카드에 대한 이름이 딱 뜨죠. SEO 에코 PCI 스테레오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에코사의 오디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바로 뜹니다. 자, 이름이 뜨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디바이스 포트라는 게 뜨죠. 그래서 외부로 들어오는 소리는 1번과 2번의 채널에 의해서 들어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장 신디사이저 XP30을 사용한다, 그럼 자신이 사용하는 악기 이름을 이렇게 써주셔도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를 치신다 할 때는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Add Bass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노,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고요. Add Bass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노로 해서 이 카운트는 몇 개를 만들겠냐는 얘기죠. 오케이 하시면 똑같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마우스 오른 클릭하셔도 되고 애드 버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기타다. 기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설정해 주신 이름이 오디오 트랙을 만들었을 때 그 인에 딱딱 이제 표시가 되니까 구분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스피커 모양의 이렇게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스피커가 이제 달려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면 디폴트라 그러죠. 디폴트 버스라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이게 오디오 트랙을 열었을 때 설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하나 또 있죠. 만약에 이거는 그냥 SY77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름이 딱 지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거를 디폴트로 하고 싶다면 디폴트 버스로 시켜주시면 스피커 모양이 여기서 이제 또 생기게 됩니다. 스피커 모양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할당이 되는 그런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포트 쪽을 보시면 이게 각 그 오디오 카드에 입력에 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이거는 이제 같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당연히 이 한 버스 안에서는 채널을 공유할 수 없죠. 이거를 2번으로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이건 1번이 됩니다. 이게 채널을 공유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구분을 해주시되 버스별로 볼 때는 이게 중복이 돼도 됩니다. 이렇게요. 중복이 됐다 해서 이게 뭐 이 연결을 뭐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분을 하기 쉽게 이름을 지어준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디바이스 포트에 이제 뜨는 이름,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봤던 게 디바이스 셋업 메뉴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VST 인풋이라는 항목에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A.1번은 D1, 이거는 D2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딱 바뀌었죠.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보시는 대로 이름이 바뀌죠. 구분하기 쉽겠죠.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이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초기화 시키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리셋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아웃풋도 마찬가지고요. 아웃풋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만의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아웃 쪽에서도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아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장 신디사이저, 외장 멀티트랙 레코더, 그 다음에 외장 믹서 이런 쪽에다가 이제 따로따로 큐베이스에 있는 오디오 채널을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할당시킬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드 버스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계속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줄 때 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다음 그 디바이스 포트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다 구분이 딱딱 되죠. 이걸 갖다가 이제 1번, 2번으로 또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안 만드는 게 낫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름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리셋을 눌러주면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원래 이름으로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웃풋 4개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사운드 카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디오 카드가 여러 가지 아웃풋을 이제 여러 개의 아웃풋을 지원한다 할 때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고, 또 외장 그 믹서라든지 멀티트랙 레코더가 없을 때는 이렇게 구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주면 이 3, 4번으로 나간 거나 그 이후로 나간 것들은 이제 만약 1, 2번에 모니터링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다 할 때는 못 듣습니다. 이거는 들을 수가 없죠. 일부 오디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체가 다 헤드폰으로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는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내보내야 될 때, 꼭 이게 필요성이 있을 때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가상악기를 사용하면서 큐베이스 내에서 다 믹스다운해서 큐베이스 내에서 그 작업 결과물을 만든다 할 때는 이제 아웃풋을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가 새로 만들어지면 이것은 다시 다 또 프로젝트와 함께 저장되고, 프로젝트가 새로 만들어지면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저장을 일단 프로젝트를 저장하시면 이게 이제 함께 저장이 됩니다. 이 세팅은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그룹 앤 FX인데요. 그룹 앤 FX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줬죠. 또 트랙에 가시면 트랙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적이 없는데 생겼죠, 이게. 자, 여기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 주고, 여기서 또 FX를 만들어 주고 하면 또 여기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저쪽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어디로 내보게 되겠느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오디오 트랙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만약에 트럼펫이고, 여기는 트럼본, 여기는 튜바. 자, 이렇게 녹음되어 있다고 치면, 자, 이거는 이제 원래 이게 그냥 놔두시면, 이제 믹서로 가서 보시면 이쪽에 오디오 트랙이 이제 따로 또 있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일단 이쪽 인풋은 빼고요.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만들어진 트럼펫, 트럼본, 튜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브라스 계열의 그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대 모아서 여기에 한대 모아서 거기다가 에펙터를 넣고 볼륨을 조절하고 EQ를 설정한다 할 때는, 이건 지금 스테레오 아웃으로 이제 그 1, 2번으로 기본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룹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룹에다가 이제 보내면, 여기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이 그룹으로 가게 됩니다. 그룹도 이름을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그룹은 브라스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펫, 트럼본, 튜바 소리는 다 여기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뮤트나 솔로를 시켜주면 그대로 전체가 이제 솔로로 난다든지 아니면 뮤트가 되기도 하고요. 오토메이션도 설정해 줄 수 있고, 또 이걸 전체를 다 에펙터를 이제 인서트 에펙터라든지 샌드 에펙터를 걸어줄 수 있고, EQ도 전체적으로 걸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간편하겠죠. 그런데 쓰는 것이 이제 그룹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또 이제 여기에 에펙터를 걸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샌드 에펙터를 설정하게 되면 그 샌드 에펙터로 또 빠져나간 소리는 이쪽으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걸 또 따로 또 내보내겠다. 따로 또 내보낼 필요가 있을 때만 내보내는 겁니다. 뭐 그 큐베이스 내에서 다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내보낸다 할 때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여기서 또 전체 그 에펙터를 또 관리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룹과 FX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고, 아까 이름을 바꿔주니까 여기도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서 또 이제 이름을 리벌브로 바꿔줍니다. 리벌브로 바꿔주면 또 믹서에 가면 또 여기가 또 바뀌어있죠. 이 이름들하고 여기 이름들이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장 믹서로 내보낼 때 이 리벌브를 통해서 리벌브 효과가 된 소리를 따로 또 나는 스테레오 2로 내보내고 싶다. 스테레오 2는 여기 3, 4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아웃과 전체적인 인풋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을 갖다가 다 이렇게 리무브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안 열리죠. 아까는 이제 스테레오 아웃 1, 2, 3, 4가 다 열렸는데 이제 아웃을 다 빼주니까 여기는 이제 아웃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하나로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풋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리무브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리무브를 시켜주면 들어오는 쪽에서 선택할 게 없죠. 더 이상
자, 이번 시간에 VST 커넥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이 VST 커넥션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진행할 오디오 레코딩 강의에 대비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강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